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BYD를 제하면 캐파가 부족합니다. 캐파가. 그러니 공장 부지를 봐서라도 아마 공장만 갖고 있어도 어느 정도는 M&A 대상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건 제 그래도 지금 중국이 연 전기차가 대략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한 450만 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그 최대한 흔히 말하는 떼기 판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실 이제 딜러사들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발라냈습니다. 근데 이제 소매로 팔린 거는 거의 한 400만 대 정도. 400만 대. 네, 410만 대 정도. 410만 대에서 우린 홍강민이라든지 뭐 경차. 구라풍요 이렇게 이제 경차들 비중이 한 작년에 제가 다 이제 분석을 했더니 네. 20%밖에 줄었네.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엄청 줄었어요. 왜냐면 이제 국내에서는 야 저거 다 500만 원, 그렇죠. 1000만 원 그건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판결을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2, 3%밖에 안 돼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제가 근데 이제 22%였던 게 그 한 3%가 이제 떼기로 팔렸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니까 저는 이제 19.7%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400만 대에서 80만 대 정도가 그럼 320만 대 정도가 다 대략 소형 이상. 2천만 원에서 높게는 한 1억 그 사이에 다 포진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1,800 환율에 따라 좀 다른데 어허. 2,000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매년 나라 전체로는 거의 EV 성장세가 10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1년에 21년에 240만. 적어도 700만 대에서 높게는 800만 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네. 네, 그냥 지금 제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약간 조금 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꺼질 가능성이 중국 있다. 경제 자체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성장세를 최소로 잡아서 80%, 그 후년에 뭐 50% 이렇게 잡아도 1000만 대 넘어가네. 그럴 것 같습니다. 1,000만 대는 찍을 것 같습니다. 야,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와, 무시무시하네. 그럼 뭐 그 중에서 경차 200만 대 빼고 800만 대가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의 전기차가 돌아다닌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뭐 100만 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 규모가 워낙 등골이 서늘한 다르다 얘기네. 보니까 근데 저는 좋은 게 아니 뭐 중국에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면 미세먼지 덜 날라오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요즘 지커가 또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상당히 인상적이죠. 지커가 지리의 프리미엄 브랜드. 네. 원래 지리가 뭐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중국에서. 그렇죠. 링크앤코가 상당한. 그 다음에 인기였죠. CEO 자체도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고. 네. 그래서 지리가 이제 볼보와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볼보의 이번에 EX90이 지커 009 같은 모델의 뭐 파워트레인하고 보면은 뭐 C 플랫폼하고. 예, 네. 전기전자 제어나 또 플랫폼 자체를 같이 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커 분위기는 어때요, 중국에? 지커가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고 최저 트림이 31만 위안 정도 하면 30만 위안인가? 네. 굉장히 비싸네요. 그러면 거의 5,500인데 제일 싼 게 네. 사실 제일 싼 거는 타보니까 조금 그렇고요. 근데 중간 트림 정도 이상을 타야 되는 건 맞는데 중간 트림이 36만 위안, 최고 트림이 39만 얼마니까 40만 위안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7,500 정도 되네요. 네. 네. 근데 이게 한 달에 만 대씩 팔립니다. 야,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출력이 200kW, 200kW, 400kW를 박아놓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로백이 그 5.2m짜리 차가 막 3초대로 나오고 네, 장난 아니에요. 3초대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완전 최신에다가 시트 구성이나 그리고 또 제어 자체도 거의 상당한 OTA 수준이죠. 네. 기본으로 다 되고 파워트레인까지도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앞서 있더라고요. OTA 부분이. OS는 이제는 제가 여기 오늘 와서 얻어 탔는데 네. EV6 아시기를 타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이 더 낫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프트웨어 쪽은 훨씬 낫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거 훨씬 그럼 낫습니다. 뭐 차량의 완성도나 모빌리티 차원에서 보면 수준이 어떤 것 같으세요? 아이오닉 6하고 뭐 지커의 뭐 대량 그 중간쯤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제가 타본 거는 이제 네. 지커 001은 이제 돌아가서 타고요. 네네네. 28일 날 예약이 돼 있습니다. 시승차가. 그 전에 이제 샤오펑 P7을 타봤습니다. 아 그것도 상당히 프리미엄이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차니까 그렇죠, 그렇죠. 문 이렇게 네, 열리죠. 사실 진짜 10점 만점에 0.5점 차이 납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5점이 더 높은? 아시기가 조금 높아요. 차만 봤을 때는. 아이오닉 6가? 네.
그런데 0.5점이다. 예. 야, 그럼 뭐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뭐 거네. 바짝 쫓아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그러니까 될 것 중국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굴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중국이 원래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저 일단 데이터 모으기가 좋습니다.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없어. 네. 없는 게 아니라 예외 있으나 규정이 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는 있는데 그 나라라고 규제가 없진 않지. 그럼요. 다 있습니다. 뭐 오토모티브서부터 안경 규제 다 있는데 예외 이걸, 규정을 받기가 상당히 예, 쉽습니다. 이게 예. 지키지 않아도 뭐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별로 없으니까. 좀 생각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시정명령 내려고 유예기간이 1년? 네. 뭐 이 정도지 않습니까? 중국은 한 3년 보시면 됩니다. 유예 기간이. 예, 유예기간이 좀 깁니다. 3년은 제재를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정도면은 뭐 거의 네. 그럼 그냥 단종시켜버리죠. 그렇죠. 자동차 3년이면 네, 그냥 단종시켜버리죠. 그냥 경고 하나 받고 다음 너 페이스리프트 단종시켜라 가면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식인 건데 그러니까 없지는 않다. 그리고 요번에 사실 뭐 말씀드리면 니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정부에서 해결해라 했고 뭐 그렇게 해서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예외를 받기가 쉽게 돼 있는 사실은 거죠. 산업에서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신기술이나 새로운 플랫폼을 무엇 때문에 기업들이 못하냐면 규제, 그렇죠. 그리고 규제에 따른 책임, 그렇죠. 그렇죠. 또 소비자들로 하여금 집단 소송에 따른 브랜드 밸류의 하락과 그 대규모 과징금이나 그렇죠. 보상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브랜드가 흔들려서 그런 건데, 근데 중국은 사실 집단 소송이나 소비자들이 뭉쳐서 대응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한계가 있죠. 네. 아무래도. 그 사람도 이제 그룹 채팅 같은 거 만들어서 오픈 채팅 같은 거 만들어서 차주들 모아서 연판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몇 명, 30명 정도가 대표로 나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모이면 중국 집시법에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고 최근에서 가장 유명했던 거는 EQC입니다. 인규씨. 예. 아이고, EQC가 이제 작년 초에 냉각 시스템 문제로 대규모 그 집단 소송이 걸렸고 그 어려운 걸 해냈죠. 코로나 시국에 가뜩이나 그런 거 하려 어려웠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전량 리콜이 걸려왔죠. 그렇게 됐고. 중국도 지금 서서히 변화가 생기는군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권한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그러게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요번에 폭스바겐 OS 문제도 집단 소송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사태가 그 일단 그 드럼 브레이크 쪽에서 브레이크 제동이 안 돼서 그 사고가 났던 그거 제외하고 사실은 그 브레이크보다 소프트웨어가 훨씬 많죠? 소프트웨어가 지금 제일 많고요. 네. 지금 이제 겨울철만 되면은 시동을 걸었는데 그 모터가 이제 돌아가는 소리 나요. 계기판하고 인포가 안 들어와. 이런 상황이 네, 지금 거의 차주들 한 20% 정도가라고 하더라고요. 20%. 20%요? 최대 20%까지. 그래서 꽤 많이 팔렸는데 ID4, ID3가 제 기억으로는 ID 시리즈 전체가 한 25만 대 정도 누적으로 팔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되게 큰 근데 문제인데? 중국으로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건수만 보니까 대략 5만 건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의 지금 이상 증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다. 네, 일단 올라온 이제 건수는 5만 건이고 그게 이제 중복으로 매일 똑같이 오늘도 그랬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올라온 게 5만 건 정도 대략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 중복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그거는 최소 만 건이 넘는다는 저도 소리잖아요. 만 건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래서 예, 사실 중국에서 레몬법이 적용된 사례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문제예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ID4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처음에는 폭스바겐의 그 신뢰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휠베이스가 짧으니까 주행성이 좋거든요. 그렇죠. 휠베이스가 짧으면 2.765밖에 안 되니까 이런 차들은 재밌거든요. 잘 달려. 네. 재밌어. 그러니까 역시 폭스바겐이가 있다가 나중에 폭스바겐 그 ID4에 아주 호의적인 사람도 나 이거 진짜 쳐다보기도 싫다. 아 이거 문제가 많다.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네. 국내에서도 한 언론사에서 시승기를 찍을 때 네, 대형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시승차가 시승차가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약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그게 대수롭지 않은 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현재 그 폭스바겐도 여기 OS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폭스바겐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투자해가지고 독자 OS를 얹겠다.
그래서 뭐 1.0, 1.2, 2.0으로 가겠다 해서 지금 1.0부터 그래. 시작부터 소프트웨어 1.0서부터 막혀가지고 1.1을 못 넘어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CEO 경질되고 새로 들어오고 그리고 여전히 뭐 지금 소프트웨어 독자적인 개발 계획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폭스바겐이 MEB를 포기한다고 했다가 또 포기를 안 한대요 또. 네, 그렇습니다. 끌고 나간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EV 전략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맥락이 없고 산으로 가고 있죠. 졸속 같아요. 지금 완전히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기대했는데 예, 방향성이라든지 확실하게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만한 엔진이 부족한 게 아니냐. 사실 이제 중국에서도 이미 플러스 플랫폼을 발표한 기사들에 보면은 밑에 다 OS는 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댓글들이. 그리고 그게 가장 이제 좋아요라든가 그죠. 이런 거 많이 받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 ID4 폭스바겐 MEB를 우습게 본대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지금 샤오펑에서 나온 애들도 지금 800V 다 지원하고 뭐 지리도 800V고 니오도 이제 800V 충전도 기본 200V, 200kW 이상이고. 네. 그러니 뭐 그렇죠. 네, 저희 사실 집 앞에도 제 EQC 차주분 한 분 계시는데 네. 충전할 때마다 짜증을 내십니다. 느리다고. 네, 내가 택시보다 느리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 볼트보다 느린 거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여기 중국에서도 인정 못 받는 폭스바겐 전기차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유독 좋다 그러는 것 같아. 아니, 오히려 중국 소비자들이 과거에 폭스바겐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아니 폭스바겐은 중국에 그냥 국산차예요, 국산차. 거의 그랬어요. 진짜 중국의 국산 브랜드였어요. 그죠. 진짜. 상하이나 대도시에 네. 막 도로 택시를 깔아주고 뭐 중국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 비 오면 홍수가 잘 나요. 맞아요. 그 그렇죠. 상하이도 폭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만 내리면 도로가 다 잠겨버린다고. 네. 그러니까 이 하수도가 관계 안 시설서부터 폭스바겐이 와서 기여를 많이 했어요. 맞아주죠. 그래서 중국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 차는 밀어줘야 된다. 그래서 뭐 대출이라든지 뭐 또 이자 잘해주고. 또 결제 유예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줬어요. 공장 설립할 때 혜택도 많이 주고. 그리고 관공서 차들도 폭스바겐 위주로 많이 사줬고. 그렇지. 네. 그래서 택시들 뭐 거의 다 폭스바겐. 예전 세대 폭스바겐들 다 돌아다니고. 산타나도.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전기차를 중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중국인들이 중화 사상 때문에 자존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허접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딱 그 폭스바겐 ID 시리즈의 판매량이 딱 거긴 게 작년 6월 이 OS 문제가 나오기 문제가 시작한 때, 터지면서. 예, 그때부터 쭉 꺾였습니다. 물론 이제 할인 정책이 그때 끝난 것도 없진 않았는데 할인 정책이 끝나도 보통 한 2개월 뒤엔 다시 복귀돼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 8월부터 그냥 6월부터 쭉 계속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게 OS 문제가 6월에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나온 게 아니라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 전부터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는 21년 말부터 이제 OS 문제는 나왔는데 6개월 정도 기다려준 거죠. 중국 사람들이 개선해주겠지. 폭스바겐이니까. 그러고서 오케이. 그러면 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폭스바겐 너무 얘기 많이 하면서 네네. 우리가 뭐 중국의 폭스바겐만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자율주행이 중국에서 바이두가 지금 자율주행 대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이두는 거의 성취도가 지금 웨이모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거의 뭐 3대장 하면은 구글 웨이모, 그 다음에 크루즈, 슈퍼크루즈, 그리고 바이두 바이두.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성취도 하면은 얘네들이 거의 1, 2, 3위. 그렇죠. 네. 왔다 갔다 하죠. 거기서. 테슬라는 원래 그 2018년 이후부터는 자기들 자료를 오픈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오픈을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율주행 성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순위가 맨 꼴등이야. 그래서 테슬라 맨날 꼴등하는데 그런 거 통계 잘못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은 실제로 사용화도 안 됐는데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규칙 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순위 정하는 거라 그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테슬라는 자기들은 우린 이미 상용화했는데 이런 느낌인 거지. 이제 데이터 가는 거죠. 뭐 니네 의미 없어 데이터 안 줘. 솔직히 아직 상용화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바이두가 지금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 테슬라는 수백만 대가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게 장점이지만 중국은 그냥 정부에서 해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되는 그래서 네, 이번에 5개 도시인가에서 예. 대략 면적으로 따지면은 그 직경 한 80km 서울의 몇 배요 그러면?
직경 82. 와, 자율주행에서 사고 나면 보상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설명해 주신 것들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회 구성해서 그 네. 평가위원회에서 일단 보상 먼저 해주고 개인한테는 그러니까 그 구상권으로 네, 그런 비슷한 네.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용자의 찾아보니까. 보험으로 구상권으로 신청해주고 위원회가 사고를 분석해서 기술 시스템의 문제냐, 운전자 실수냐. 아니면 뭐 다른 받아버린 차량 또 받친 차량의 문제냐 이런 거 판단해서 이제 비율 조정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구상권으로 처리해준 걸 어느 정도 보상해주고. 네. 어차피 자율주행은 이제 데이터 싸움이고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모빌리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누가 먼저 시작해서 누가 먼저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각종 데이터들을 베이스로 네. 하느냐. 예. 데이터베이스화 하느냐 이제 그 싸움인데 무섭네. 그거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 시간 시가 있을까요? 왜냐면 저 중국 자동차가 대수도 많지만 인구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례 자체가 이건 뭐 넘사잖아요. 그렇죠. 피드백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중국은 조금 구분해서 봅니다. 자율주행 L4급은 L4급이고 운전하는 건 이제 L3급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많이 보고 사실 여기에서는 샤오펑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샤오펑이. 네, 사람이 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일하게 신호등을 식별합니다. 샤오펑이. 그 CT NGP라고 해서 이제 오픈 베타 서비스가 아닌 정식 서비스를 했고요. 이제 이 CNGP를 발전시켜서 XNGP로 가는 게 이제 샤오펑의 목표거든요. 근데 이 CNGP 영상들 저희 도시는 아직 안 되지만 해놓은 영상들을 보면은 시속 30 이상에서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러네. 네. 지금 제가 그때 테슬라 FSD 베타 때 캘리포니아에서 그 리뷰 영상들 올라온 것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주의 깊게. 이제 지금 그러면 거의 이미 동급이라는 뜻인데 최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장애물 인식이나 이런 거에서는 샤오펑이 데이터가 무조건 약간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가 여태 그 데이터를 쌓는데 걸린 시간하고 샤오펑이 지금 그 수준까지 쫓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렇죠. 무서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은 그 기술 관련된 표준과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규제가 별로 없어요. 느슨하니까.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오. 그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규제가 더 강하죠. 네. 미국도 그래요. 네. 미국도 워낙 내모법이 무섭고 그리고 또 규제 하나하나를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단계를 넘어갈 때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가장 무서운 건 기술력이나 뭐 원자재 이런 어떤 근원적인 문제도 있으나 공산당원의 40% 정도가 기술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기술을 대충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관련 기술을 이제 숙지를 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공부를 금방 하거든요.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도 사실 자율주행 조례가 네. 제정학계 따로 한 게 22년 2월인가 그렇습니다. 3월인가? 5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조례가. 엄청 빠르네. 이거는 사실 공무원이 못 알아들어서 늦어지는 건데 알아들으니까 빨리 나온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는 사실 중국이 왜 그렇게 기술이 빨라졌가는 이게 있습니다. 공산당원에 특히 또 상위권에 있는 사람의 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대 70%까지도 그 기술자 출신, 엔지니어 출신. 중국의 공무원이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술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술도 그러니까 자동차도 빨리 발전하는 거가 맞는 거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러겠네. 소비자가 그렇죠. 같이 리스크를 안고 가는 소비자가 이 리스크를 안고 네. 간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성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어느 정도 그랬어요. 사실은 없지는 우리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없진 않았고, 근데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규제나 이제 선진국 그룹 내에서의 국제적인 위상에도 영향을 맞아요.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중국에 살고 있고, 제 와이프도 중국인이지만 제가 중국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 중국의 현실을 전해드리는 거고, 그 현상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구나를 전해드리는 거지, 절대 찬양이 아니니까,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